심각해요. 솔직히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모림 감독 부임 이후 리그 기준 2승 1무 5패, 전체로 따져보면 4승 1무 6패, 받고 최근 5경기 1승 4패에 5골 12실점입니다. 새로운 감독이 왔으니 반등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이젠 강등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럼 과연 아모림 체제에서 뭐가 문제인 걸까요? 우선 밑밥을 좀 깔긴 해야 돼요. 본인이 인터뷰로 훈련은 총 4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중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순간들일 뿐 팀으로서의 발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죠. 전술 수정은 없을 겁니다. 훈련 4번 했으면은 그동안 거의 회복 훈련이 주였다는 얘기였겠죠. 일정을 찾아보니까 많이 타이트하긴 했어요. 리그 일정에 유로파에 리그컵에 매주 일주일에 2경기씩이면은 훈련 4번 했다는 거 이해는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클릭을 배우고 워드 켜서 타자 칠 줄 아는 사람한테 표를 만들어 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럼 어찌저찌 만들긴 하겠지만 엉성하기 그지없겠죠. 지금 쓰는 3백 전술도 훈련보다는 비디오 미팅을 통해서 습득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이 꼬라지인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성적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득점이라도 늘면 모르겠는데 득점은커녕 실점만 늘어났습니다. 그럼 아무리 훈련 4번이건 뭐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프로는 성적으로 증명해야 하니까요. 3백을 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원래 하던 4백으로 임시방편 돌려놓는 게 맞지 않나. 약간 고집이 있어 보이는 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쓰고 있는 아모림 감독 전술은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우선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옵타에서 발표하길 2024년 기준 세트피스로 총 17골을 허용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아모림 체제 아래서 먹힌 골은 아니지만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개선이 됐는데 다시 또 돌아갔어요. 요즘은 세트피스 코치를 선임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긴 하지만 없는 팀도 많거든요. 그럼 세트피스는 주로 골키퍼 코치가 담당을 해요. 맨유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세트피스 전담 코치가 있어요. 원래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안드레아스 게오르그손을 코치로 선임했거든요. 이분이 아스날 시절부터 세트피스 공격은 조금 애매해도 수비만큼은 보장되는 코치로 알려져 있어요. 사우스햄튼 가서도 실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다른 팀을 거쳐서 맨유로 합류하게 됐는데 게오르그손이 오고 나서 맨유 세트피스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근데 테나흐가 잘리고 아모림이 선임되고 나서 게오르그손이 밀려나고 그 자리를 아모림 사단의 수석 코치가 담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 났습니다. 뉴캐슬전 전까지 해서 리그에서 5경기 연속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했어요. 솔직히 더 말할 게 있나요? 분석할 게 없어요. 누가 헤더를 잘하고 못하고 위치 선정이 어떻고 저쩌고를 떠나서 코치가 바뀌니까 연병 난리가 났는데 이 이상 더 설명할 게 있을까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수석 코치 말고 이제 다시 세트피스는 게오르그손 코치가 담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문제인 세트피스 살펴봤으니까 전술은 어떨까요? 저는 많은 문제점 중에서 딱 하나 꼽으라면 간격을 말하고 싶어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공중볼 경합이고 세컨볼을 본머스가 따냈어요. 이건 흔한 상황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죠. 아니요, 여기서 제일 문제예요. 세컨볼 내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약속된 플레이들이 나와야 해요. 지금 마이누가 경합을 했고 볼이 뒤로 흐르니까 우가르테가 전진을 했어요. 그럼 수비 라인도 같이 전진을 해야죠. 그래야 상대가 볼을 잡더라도 컴팩트하게 압박을 하니까 쉽게 전진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3백 3명 지금 다 무게중심이 다 뒤로 가 있습니다. 뒷공간만 의식하는 거예요. 물론 상황상 볼을 잡은 선수를 견제하는 선수도 없고 각도가 트여 있으니까 뒷공간을 의식하지 않을 순 없을 거예요. 근데 3백의 대표적인 장점이 뭡니까? 후방에 수비가 3명이에요. 1명이 전진해도 뒤에 2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백의 기본 원리가 2선과 3선 라인 간격을 센터백이 전진하면서 메우는 거예요. 근데 맥과이어가 뒷공간 봐주면 리산마가 전진해서 뒤로 못 돌게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볼을 잡아서 돌아설 시간적 여유, 공간 다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리산바만 못했냐? 아니요, 맥과이어도 예측이 너무 빨랐죠? 상대와 거리도 너무 멀고 그저 뒷공간만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시퀀스만 놓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장면이 경기 중에도 몇 번씩 나와요. 얼마 전에 한 뉴캐슬 전도 한번 보실까요? 뉴캐슬이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어요. 천천히 빌드업합니다. 근데 프리하게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에릭센이 패스 길목을 막는 옵션이 있는데 스무스하게 뚫렸어요. 이미 조졌죠. 근데 대처할 수 있어요. 리산마가 전진해서 막으면 되거든요.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뒤로 빠져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할 3백의 기본 원리, 센터백이 2선과 3선 사이 간격을 메워준다. 리산마가 굳이 저기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 많이는 안 되지만 조금 전진해서 있어도 돼요. 그래야 빠르게 반응해서 돌아서지 못하게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 결국 이 공격 과정에서 이삭이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아니 리산마가 키가 작아서 이삭한테 피지컬적으로 밀려서 실점한 거야.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축구는 하나의 시퀀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맞지만 저는 좀 더 앞서서 만약 여기서 방해했다면 그 상황은 아마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두 번째 실점은 대놓고 피지컬에 밀린 게 맞습니다. 아무튼 이게 단순히 피지컬이나 개인의 실력 문제라기보다는 수비가 아직 3백에 적응을 잘 못한 겁니다. 잘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아직 더 많아요. 시간이 한참 더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 수비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공격은 괜찮냐? 저는 반반이라 봅니다. 팀적으로 약간은 올라왔어요. 근데 합이 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방 빌드업 하고 있는데 마즈라이가 공을 잡았어요. 아모림 체제에서 스토퍼의 발에서부터 패턴 플레이가 나오는데 문제는 합이 안 맞아요. 호일루는 뒷공간을 보고 뛰는데 마즈라이는 선수 발밑을 보고 패스해줘요. 이건 서로 간의 합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아직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허무하게 끊기고 상대한테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시간이 한참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네요. 이런 장면 말고도 더 많은데 사실 공격은 살아나려면 수비가 우선 안정화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비가 이렇게 불안한데 공격에서 안 좋은 거 하나하나 다 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눈에 띄게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압박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수들의 개개인의 퍼포먼스가 눈에 띄는데 특히 아마드 디알로가 가장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맨시티전을 보시면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시퀀스에서 맨시티가 센터백에게 패스를 하니까 빠르게 압박을 들어가서 패스 간격을 완전히 줄여요. 그러니 패스가 전방으로 못 가고 횡으로 돌다가 다시 백 패스를 하는데 이때 뒤로 물러 있지 않고 계속 압박 타이밍을 보다가 백 패스 타이밍에 맞춰서 전진의 볼을 탈취합니다. 그래서 결국 페널티킥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죠. 이 장면뿐만 아니라 맨유가 전방 압박을 들어가는 타이밍이 꽤 많이 좋습니다. 제 생각엔 전방 압박 훈련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래시포드를 철저히 배제시킨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지금 래시포드가 문제가 많죠? 근데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럼 감독 입장에서는 어쨌든 해결 본능이 있는 선수라 갈등이 될 텐데도 엔트리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고 봐요. 상징적인 선수라고 예외 없고 무조건 원팀이다. 내 전술 아래서 많이 뛰지 않으면 배제한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봐온 바로 래시포드는 수비를 잘 안 하고 게다가 못하잖아요. 그럼 얄짤없이 배제하는 거? 저는 성적과는 별개로 아모림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럼 도태되는 선수는 알아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지금 맨유는 개선점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당장에 눈에 띄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수비가 3백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안정화되면 그때 공격도 살아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경기 외적으로도 빡빡한 일정 속에서 맨유가 팀으로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선수들이 적응도 해야 되고요. 결국 지금 맨유 그리고 아모림 감독에게는 약간의 타협과 절대적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